자전거 매니아라면은 이 큰 그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늘어날까? 왜 늘어날까? 그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요. 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요즘 그래블 영상이 큰 자전거 채널에도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2군데에서 올라왔고, 때마침 별개로 그건 관계없이 제가 그래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블의 유용성,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얘기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도 하나는 영상을 다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목 자체가 그래블 왜 타요? 예. 근데 그 그래블 왜 타냐는 게 로드봉에 있을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블에 대한 장점에 대한 얘기를, 전천후죠. 어디서건 못하는 게 없고, 한쪽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자전거다, 또 한쪽은 전천후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하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미벨로로서의 제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까 해요. 미벨로들은, 그러니까 매니악해요. 미벨로는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태들이 모여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대전 미벨동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예상했던 건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열에 한 4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열에 7이 변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당연히 미벨로들은 뭐 거의 다 뭐 MTB 다 타본 사람들도 있고 안 타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MTB 다 타보고 일단 정비는 기동차를 잘하고요. 그래서 로드 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제가 맨날 정비하면서 얘기했죠. 그 미벨은 프레임 자체, 그러니까 그 자전거의 기반인 프레임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로드 정비에, 제가 일반적인 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거의 10배 범주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표현이 10배지 자전거 개수마다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스트라이더를 인천 가서 가져왔잖아요. 리뷰도 올렸어요. 참고로 저 스트라이더 한 번도 안 까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더 만약에 제가 뭐 정비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완전 전용 부품이라 더군다나 구조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용 부품은 좋지 않다라는 그 구조적인 얘기를 예전에 정비 영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라이더는 일반적인 부품을 쓸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그냥 독자적인 부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용 부품일 수밖에 없는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자전거 모양이 삼각형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러니까 미니벨로는 새로 또 나오면요, 그 자전거는 신세계예요. 이 자전거의 프레임이 다르다는 거는 예측을 그 일반 그 로드나 그런 차 타시는 분들도 예측이 가능하시겠지만, 로드는 그 사실 차이라고 할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상으로는 타이어가 바뀌면 엄청난 차이를 느껴요. 타이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미벨 세계에서 그 정도는 차이도 아니에요. 그게 엄청 큰 건데, 타이어는 저도 되게 크다고 느껴요. 근데 뭐 보통 뭐 105하고 뭐 울테그라가 뭐 그게 다르니 같느니 막 이런 얘기가 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튜닝 할 때 구동계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8단인데 지금 이 자전거의 용도가 8개의 선택지, 8단이니까요 8개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뭐 9단이든 10단이든 11단이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바꿔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휠이나, 근데 이거는 로드 타는 사람들도 뭐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건 차이도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 바뀌는, 그 구조가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차이에 비교하면은, 오죽하면 알루차하고 카본차도 그 승차감 차이조차도 그거는 차이라고 할 것도 아닌, 그게 진짜 미미한 거예요. 정말 진짜 미미한 그런 거죠. 근데 미벨은 그래서 용어 자체도 바뀌잖아요. 로드는 기변이라고 하잖아요. 왜 기변을 하시는 줄 알아요? 프레임이 같고 자전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만 타신 분들은 그냥 원래 기변하는 거지, 그냥 이 자체에 대해서 왜 기변이라는 말이 있고 왜 기변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장르를 해보면은 언제나 비교 대조가 되고 분석도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미벨은 기변이 아니라 기추죠. 예전에도 항상 얘기하고, 저뿐만 아니라 미벨로 다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가 느는 거를 막 참아내야 되고, 개인이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은 좀 없어요. 근데 공간이 있다고 해도 제가 14대까지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안 해봐도. 그냥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돈 문제나 그 공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그걸 해보니까 이게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진짜 존재해요. 제가 그거 가지고도 영상에서 풀어낸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가 프레임이 달라지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기변을 하는 로드 타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세계예요. 기추의 세계는 모르는 세계예요, 로드만 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0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저 얘기거든요. 3번기가 지금 400만원인데 그 다음에 20만원짜리 미벨로를 사요. 로드에서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벌어지지 않죠. 400만원짜리 풀카본 로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만원짜리 그걸 생활차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겠어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동호회 활동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근데 미벨로는 흔해요. 3천만원짜리 몰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시 50만원, 지금 한 70만원 하나요? 스트라이더를 사요.
100만 원도 안 하는 자전거를 사요. 그 다음엔 또 뭐 2, 300만 원짜리도 또 사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40만 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격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구조에 어떤 자전거에 관심을 갖냐의 문제고, 그 자전거가 비싸면은 고민은 되겠죠. 근데 사면은 비싼 걸 사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자전거 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자전거가 근데 비용이 되게 저렴하다, 그러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전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구매해 온 자전거를 보면 계속 막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게 미벨이에요. 그런 구조적인 것에 기반을 하고 그런 내용적인 흥미가 있기 때문에 로드에 비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뭐 하차감, 그리고 뭐 허세 같은 거, 브랜드, 여기에도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거기에서 훨씬 더 벗어나 있어요. 아무래도요, 미벨러들이요. 그래서 더군다나 미벨 정비를 하고 그걸 조립을 하고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도 차원이 달라요, 솔직히. 항상 그것도 했던 얘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래블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래블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미벨러 중에 제가 광역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타사샤라라는 닉을 가진 분이 계신데, MTB도 종류별로 다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뭐 다운힐, 올라운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서 또 엔드로 나뉘고 뭐 하고, 뭐 26인치, 27.5, 뭐 바퀴도 바뀌고 종류 바뀌고 하고, 막 그 싱글 타고 일반 도로도 타고 임도도 타고 펌프 트랙도 타고, 그리고 리컨버트도 하이, 로우, 미드, 예, 종류별로 다 소유를 하시고 타셨던 분이고, 미벨도 당연히 경험을 하시고, 예전에 26인치 접이식, 그 미벨이라기보다는 26인치 접이를 가졌다가 팔았는데, 최근에 또 그거를 뽕여와서 구매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여간 막 제가 살면서 미벨로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미벨러들은 미벨에 결국 미벨에 거의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로드 탔다가 뭐 픽시도 탔다가 뭐 아니면 MTB도 탔다가 그러다가, 물론 그 중에는 MTB에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로드에서 정착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하여간 막 그야말로 광역 스펙트럼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블을 샀었죠. 지금도 거의 주력기처럼 타시는 것 같고, 이번 3일절에도 그거 타고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메디슨 바이크에서 샀어요. 국산이죠. 좋더라고요. 프레임, 메디슨 프레임 괜찮아요, 정말. 하여간 어쨌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분도 그래블 타신 걸, 그걸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원래 얘기하려는 그쪽으로 초점을 바꿔서, 애매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블에 그러면 필요성이 별로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천후라는 분들도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일단 뭐 틀리고 맞고요, 그거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벨러는 기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출을 한다는 의미는 자전거의 프레임, 자전거를 탔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수많은 느낌, 가격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허세도 없고 오직 구조적인 거, 그리고 애착도 엄청 크죠, 물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저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고도 말이 솔직히 명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미벨러가 기출하듯이 하나의 그냥 그 정도면은 하나의 자전거예요. 그냥 뚜렷한 자전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요가 로드나 MTB처럼 많지는 않죠.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이게 미국에서 원래 떴었고, 그리고 신생 장르잖아요. 근데 미벨이라는 게 원래 생활차란 말이에요. 제작사도 그렇고 생활가 그렇잖아요. 원래 바퀴 자체가 작은데 그걸로 뭐 시합을 하려고 애초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접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생활 특화된 그런, 지금은 일반화가 됐지만 원래 특수 자전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차예요. 생활차. 결국은 제가 항상 그래서 궁극의 생활차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근데 미벨로들 간에도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블 얘기처럼 미벨로 중에는 그 미벨로, 그러니까 그 미벨의 방금 생활차라고 했잖아요. 생활차의 그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미벨을 좋아하고 일단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근본적인 걸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벨로 많은 걸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벨로 그 빨리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지경에 와요. 그걸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 그런 분들이 계셔요. 미벨러들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미벨로 왜 그러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형 카페에도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근데 그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벨러는 수많은 프레임을 겪는 그 자전거 이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수에 대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소수를 위한 자전거도 나와요. 아주 그런 게 나오면은 어떤 제품들은 갸우뚱해요. 저게 왜냐면 그런 건 나와주면 고마운데, 저게 왜냐면 회사라는 거는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나왔다가 진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자전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산악 진짜 완전 산악 흉내가 아니라 진짜 산악 작정하고 나온 일제죠. 일제 구하라 가프 같은 그거 말고도 있어요 진짜. 근데 바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진짜 완전 산악용처럼 해가지고 막 싱글 뛰고 막 이거는 어려워요. 임도나 그런 주행은 전혀 무난하게 가능한데,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충분하다고 보는데, 진짜 MTB들이 하는 걸 다 하기에는 그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으니까 구조적 한계점이라는 게 뚜렷하다 보니까 단종이 돼요. 그리고 애초에 그거를 사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거, 속도 자전거는 스프린터가 망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속도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봐요. 일단 턴이 이제는, 그게 예전에는 규격이 20인치라도 제가 항상 큰 거 작은 게 있다고 하죠. 16인치도 그렇고 20인치도 그렇고. 원래 미니벨로 범주에 들어가는 20인치, 그러니까 406 그 20인치는 406까지 해가지고 그걸 보편적으로 원래 미니벨로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그런 규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상에서 굳혀진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451이 나와도 저게 미니벨로냐, 거기에 대한 솔직히 그 미벨로들 간에 글쎄 논쟁이라고까지는 그렇고, 하여간 그런
적어도 의문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턴이 원래 속도 지향형 그런 지오메트리를 가진, 그런 구조를 가진 프레임이고, 성능의 중환점을 가진 미니벨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406으로 쭉 나왔었죠. 초기에요. 다운에서 분사하고 나서도 충분히 빠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더 그걸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는데, 451이 기본, 현재 와서는 다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451이 기본 규격인 그 상황이 또 이러면은, 예전에 그 논쟁이,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적어도 제가 인지하는 걸로 없어요. 그냥 451도 미니벨로야 그냥. 근데 솔직히 그게 애매하죠. 어떤 뭐 그런 게 막 뚜렷하게 어떤 뭐 이치나 그런 게 막, 아니면 뭐 감각적인 명확한 막 그런 차이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규격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 없는 논쟁과 의문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406까지는 뭐 얘기할 거 없는 미니벨로인데, 406에서 451만 돼도 바퀴가 진짜 커요. 그 미벨로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451이 진짜 커요. 이게 미니벨로인가? 진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턴부터 해서 여러저러 특성을 가진 미니벨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위정이든 속도 위주가 됐든 산악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기체가 됐든, 아니면 미벨 본연의 생활차 위주라고 해도 느낌이 다 달라요. 프레임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런 미벨로 입장에서는 이 그래블이라는 게, 그래블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솔직히 차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블이 뭐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장점이 어쩌냐 단점이 어쩌냐, 정말 의미 없는 얘기예요. 더 늘어나야 돼요. 더. 그래블이 흥행하면, 만약에 흥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거기서 또 분류 또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늘어날까? 그거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만 얘기하면요, 좋은 겁니다. 그게 로드가 로드 초기 역사로 보면은, 원래 로드가 지금에 와서는 이게 시대가 자전거가 그야말로 차량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취미 역할이 돼버렸잖아요. 여전히 뭐 물론 일상용으로 마실용으로 쓰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차가 대중 그냥 수단이 돼버렸고, 차도 엄밀히 취미 영역대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한 마당인데, 어쨌든 자전거가 일반 차량이고, 거기서 그야말로 경기용으로 나온 게 처음 로드가 나왔을 때, 그때 클래식 프레임이었죠. 되게 옛날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면 더 됐나. 로드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에 말하는 뭐 올라운드, 뭐 에어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가 그게 재질도 막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막 지금에 도달한 많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에어로 자전거라는 게 나오고 개발이 된 거죠. 처음엔 그래서 에어로하고 올라운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이제는 뭐 엔두류 나오고 뭐 이것저것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MTB도 초기에 샥도 없는 그냥 산악 마찬가지로 프레임도 다 금속 파이프 프레임이에요. 타이어가 지금의 깍두기 타이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달고서 시작을 하면서, 산악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점점 강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MTB 타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막 내려올 때는 지금은 뭐 임도길이나 일반적인 뭐 트릭이나 그런 지금 펌프 트랙 뭐 그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정도로는요. 그리고 지금의 그래브라고 초반 MTB가요. 근데 다운힐을 하거나 어떤 더 막 익스트림한 영역을 되게 극단적인 영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전거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가 생기겠고, 그런 환경에서 다운힐을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 기존의 MTB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개발되는 게 샥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앞샥이 개발되고, 그게 지금의 하드테일이죠. 그리고 로드와 마찬가지로 재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데 재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구성하고 그 경량화는 이루어지지만 공기역학에 의한, 그래서 그 공기역학적인 구조하고 그리고 약간의 그 포지션 차이, 그러니까 로드에 그것은 별로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오메트리 자체에 대한 변화는 있어도 MTB는 그래가지고 에어로하고 막 올라운드식인 변화는 아니지만 재질적인 그냥 차이만 있었죠. 오히려 세대별로 해서 지오메트리가 변할 뿐이고, 그 재질에 의한 그 혜택에 의해서 자전거의 그 분류가 일어나진 않았고, 결국은 MTB를 타는 그런 선수나 거의 선수들이죠. 사실 선수들에 의해서, 그런 매니아들에 의해서 다운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운드, 프리라이드 등등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나가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까지 왔고, 이제는 전기, 이거는 뭐 분류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근데 MTB는 전기가 지금 대세가 될 상황이잖아요. 거의 지금 들어왔다고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로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특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역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세분화됐단 말이에요. 한 장르도. 한때는 그것도 다 매니악한 장르였고, 결론적으로 그래블이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그게 쓸모가 있냐 없냐, 막 자전거 매니아라면은 이 큰 그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미벨러들은 이걸 미벨러의 시점을 더군다나 얘기했던 이유가 더 잘 볼 거라는 거예요. 물론 미벨러인데도 꽉 막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근데 정상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미벨러들은 뭐 그 정도야.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것처럼 그래블 그거 왜 사냐 이런 환경 상황에서도 이미 다른 자전거 진짜 다 타본,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 막 그런 걸 다 소유해보고 다 타본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래블을 샀죠. 무려 같은 시기에 2명이나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벨러 확실히 다르구나.